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가랜드와 크리스마스 리스를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길쭉한 가로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가랜드니까 좀 아래로 축 처진 반원 홀을 그려주시고 중간중간에 위치를 잡아 놓도록 선으로 좀 간격을 맞춰서 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제 잎을 위에 보시는 가랜드처럼 그릴 건데요. 나뭇잎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둥근 붓의 모양을 이용하여 그릴 건데 먼저 나무 줄기를 아래를 향하도록 대충 밑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둥근 붓의 모양을 이용하여 잎을 그릴 텐데 쿡 찍으면서 살짝 드는 거예요. 쿡 찍고 살짝 들고, 그러니까 둥근 붓의 크기가 그렇게 크면 안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작은 붓으로, 작은 둥근 붓으로 하시되 붓 모양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잎을 그려주는 거예요. 나무 줄기를 좀 먼저 그리고 하면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줄기를 표현해주고 붓을 누르면서 살짝 들어주는 거죠. 붓 끝이 아주 날렵하게 빠질 수 있도록 마무리 부분에서 들어 올릴 때 살짝 날렵하게 빼주시면 됩니다. 색의 농도를 바꾼다거나 색의 컬러를 중간중간 바꿔주시면서 단조로움을 좀 피하는 것도 팁이 되겠네요. 나무 가지와 잎에 좀 명암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데요. 섬세한 묘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또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줄기 먼저 채색을 하고 시작할게요. 나무 줄기 그릴 때 사이사이를 다 채우지 마시고 중간중간 띄워주셔야 그 사이에 잎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우니까요. 잎이 들어갈 자리를 빼놓고 나무 줄기를 칠해주시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채워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뭇잎 그릴 때 둥근 붓의 모양을 10분 활용하여서 뾰족하게 누르시고 도톰해졌을 때 다시 이제 끝부분을 그릴 때는 쏙 붓을 들면서 붓 끝이 날렵하게, 나뭇잎 끝이 날렵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됐고요. 자, 또 보여드릴게요. 자, 빈 곳에 나뭇잎이 어디에 위치하면 예쁠지 생각하시면서 나뭇잎을 계속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붓 모양 그대로 누르면서 나뭇잎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너무 길어진다거나 너무 통통해진다거나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거고요. 좀 너무 단조롭다 싶으실 땐 색깔의 변화를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나뭇잎을 다 그렸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제 빨간 열매가 달린 나뭇가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열매는 좀 더 짙은 농도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좋아하시는 빨간 계열의 물감을 타시고 자, 농도는 조금 짙게 준비하시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뭇가지를 나무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좀 띄워 놓으세요. 그곳에 열매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번 열매는 조금 아래로 길쭉한 열매로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동그랗지 않고요. 살짝 아래로 더 길쭉하게 빠져있는 열매를 그리겠습니다. 눈물방울이 거꾸로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칠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빛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남겨놓고 그곳은 칠하지 않는다. 농도를 살짝 달리하면서 빨간 열매를 여러 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살짝 주황빛이 도는 빨간 열매입니다. 자, 이제 줄기 열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면 열매와 줄기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열매 끝부분에 검정색으로 그 꽃이 떨어져 나간 그 검정색 그 끝망울을 추가해 주면 훨씬 더 열매가 예뻐 보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좀 짙은 농도로 빨간색을 준비하시고 아래로 뾰족한 살짝 길쭉한 열매를 그려봅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바로 남기고 채색하지 않고 흰색으로 남긴 채로 채색을 하고 있고요. 열매의 크기를 살짝 변화를 주신다거나 농도의 변화를 살짝 주신다거나 하시면서 심심함을 극복해 보시기 바랄게요. 열매가 어느 정도 그려졌으면 줄기가 나뭇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려주시고 부족하다 느껴지는 부분에 열매를 추가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해 줍니다. 열매 끝에 검정색으로 뿅뿅뿅 찍어주시면 꽃 떨어진 자리가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겠죠? 양 끝에 열매를 조금씩 더 추가해 볼게요. 양 끝이니까 너무 커지지 않도록 좀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가장자리는 조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열매를 한 4-5개 정도만 그려볼게요. 네, 가지를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고요. 네, 끝에 몽우리까지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나뭇잎 가지랑 열매 가지를 다 표현을 했고요. 자, 이제 줄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줄은 새끼줄처럼 표현을 할 건데 새끼줄을 그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릴 건데요. 그냥 세로로 이렇게 사선으로 쿡쿡쿡쿡 찍어주기만 할 거예요. 이 새끼줄은 이 그림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써서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직선으로 그냥 쭉 한 번에 그려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주시면 새끼줄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나뭇가지 가랜드를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 그릴 그림은요. 정식 크리스마스 리스입니다. 리스는 우리 방금 전에 그린 그 잎과 지난 시간에 그린 솔잎을 응용하여 그릴 건데요. 중심에 점을 찍고 원을 그려주세요. 원의 크기는 화폭의 크기를 고려하여서 그려주시고요. 자, 중심으로 한 솔방울 3개 정도 배치시키고 솔잎이 좀 이렇게 회오리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줄기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밑그림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잎을 그려봤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하여 그릴 텐데요. 이번에는 좀 길쭉한 이런 길쭉한 솔잎을 그려볼 거예요. 직선으로 중심대를 중심으로 계속 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쭉쭉 뻗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중심에 더 많은 터치가 오기 때문에 더 많이 짙어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길이를 총 길이가 어떤 소나무는 좀 길고 어떤 건 좀 짧고 이렇게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랄게요. 아래쪽이 가장 짙어진다. 자, 이제 솔방울을 표현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솔방울 그렸었죠?
중심 그리고 그 중심을 휘어감는 감싸도는 이런 두꺼운 선들을 꾹꾹 누르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중심 그리고 걔를 휘감으면서 붓을 조금 더 꾹꾹 누르시면서 붓터치를 늘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워서 그리고 점점 붓을 누르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농도를 좀 달리하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세부 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그냥 솔방울이구나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부 묘사를 많이 하면서 잘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빨간 열매를 또 그려볼 건데요. 앞서서는 좀 길쭉한 열매였다면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제일 잘 어울리는 진짜 동그란 빨간 열매를 그려볼게요. 그리는 방법은 똑같고요. 하이라이트를 일부러 좀 반짝반짝해 보이도록 남기고 채색해 보면 됩니다. 동글동글 빨갛게 그려주세요.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자리에 계속 필요한 소재들을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열매에 좀 줄기를 좀 연결해 볼게요. 솔방울 뒤로 있는 소나무 잎을 또 그려보시고요. 이걸 소나무 잎이라고 할지 잣나무라고 할지 뭐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앞 시간에 이 소나무를 그렸기 때문에 제가 솔잎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우리 나뭇잎 그리는 것도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붓끝을 이용하여 두르면서 좀 통통한 나뭇잎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잎 그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나무 잎을 응용해서 그리셔도 크리스마스 리스가 멋지게 완성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유칼립투스 잎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한번 채워볼게요. 유칼립투스 중에 폴리라고 하는 친구를 그려볼 건데 잎이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좀 하트 같게 생겼거든요. 그리기도 쉽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리스에 추가시켜도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잘 어울리게 됩니다. 공간 채우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이죠. 빨리 그릴 수 있고 넓적넓적하기 때문에 아주 그리기도 쉽고요. 자, 그래도 크리스마스 리스의 주제는 이런 잣나무 잎, 이런 침엽수 잎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솔잎을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같은 방향으로만 그리면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각도를 살짝살짝 틀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일직선을 그려주셔야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먼저 그린 열매들을 좀 피해서 칠해 주시고요. 중심부를 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리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스스로 좀 계속 생각하시면서 추가하시면 될 거예요. 좀 빨리 채워야겠다 싶으시면 지금 보시는 유칼립투스 잎을 그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비례 정도는 좀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지 생각하시면서 계속 추가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유칼립투스를 추가해 줍니다. 네. 자, 계속 돌리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뭐를 더 추가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나무, 빨간 열매, 솔방울, 유칼립투스 이렇게 한 4-5가지 소재를 계속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많아지면 좀 너무 정신사납겠죠. 소재를 한 4-5가지로 좀 제한을 시켜서 돌리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무래도 빨간 열매가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심심하다 싶은 부분에 빨간 열매로 좀 포인트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중심은 거의 다 되었으니까 이제 구조상, 이 화면 구도상 좀 심심한 부분에 계속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을 그려줄 건데요. 그 나무대, 뱅글뱅글 도는 나무대를 그릴 건데 약간 꼬임이 있는 그런 무늬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그냥 둥글게 한 넓은 면적으로 칠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결을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짝 웨이브를 주면서 S자 그리듯이 살짝 이렇게 짜임이 있는 나무 틀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중심을 그리시고 묶여있는 중간중간 묶여있는 띠를 또 나무 띠를 또 표현을 해주면 재미있겠죠? 이렇게 안쪽까지 다 그린 다음에 또 한번 멀리서 또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심심하다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심심하다 느껴지는 부분에 또 계속 소재를 선택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매 뒤로 보이는 솔잎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빨간색이 덮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터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림은 그리는 사람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리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리시는 분들께서 내 화폭에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만족스럽다 할 때까지 계속 추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도를 좀 보시면서 꼭 그려 나가시고 이게 좀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으니까 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 모양들이 잘 균일하게 돌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칼립투스에도 인맥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할게요. 자, 밑그림이 보이는 부분을 살짝 지워주시고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가랜드와 크리스마스 리스를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았는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기법들로만 그렸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겨울에 한 번쯤 그려보고 싶은 소재들을 선정해서 그려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따라 그리시고 고마웠던 분들께 엽서나 카드로 그려서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